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투기과열지구라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곳에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안에서 조합원 매물이나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안 되는 재당첨 제한, 5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셨죠? 네, 저도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면서 쉼 있는 연휴를 보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영상 뒷배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드론 영상을 통해서 색다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소식인지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광명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반갑고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핫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광명 11구역이 9월 13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얻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1구역이 어디냐고요? 예, 광명 11구역은 7호선 광명 사거리의 초초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 그리고 광명 뉴타운 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4219세대를 앞으로 만나게 될 광명 뉴타운 11구역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명 11구역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광명 11구역의 잠깐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2016년 4월 15일 날 조합 설립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설계를 하는 사업시행인가가 2019년 8월 29일 날 얻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9월 13일 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얻었죠. 고대하고 고대하던 광명 11구역의 조합원님들과 광명 11구역에 투자를 하시려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관리처분 계획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요. 내년 3월 봄쯤, 따뜻한 봄이 되면 2주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제가 광명 11구역의 소식은 아주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광명 11구역은 2021년 9월 13일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거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함께 같이 가서 보시고요. 관리처분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가장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처분 전은 주택이고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일단 첫 번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취득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주택이었지만 관리처분 인가일이 지났다고 해도 바로 입주권이 아닌 주택입니다. 왜냐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를 하고 멸실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인지 입주권인지 구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 멸실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멸실 철거가 된 이후에는 입주권으로서 토지 취득세를 내신다는 거. 그것 또한 제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 함께 전달해 드렸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서 보시고요. 자, 다음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주택도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취득세 마찬가지로 철거와 멸실이 되는 순간부터 주택과 입주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지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걸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이제 해볼까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에 플러스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비과세 요건을 채우셨을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지만 입주권이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완공 후에 비과세 요건을 채우셔야 입주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조하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조합원, 원조합원 뭐고 승계조합원은 어떤 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는 원조합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승계조합원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공사기간을 인정을 해서 보유기간도 같이 인정이 되고요.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주택을 양도하실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신 분들은 공사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이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중에서는 그거보다도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투기과열지구라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곳에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안에서 조합원 매물이나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안 되는 재당첨 제한, 5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대체주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체주택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세금과 관련된 얘기들은 마지막으로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를 계획하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종전주택은 주택으로 이미 매수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 매수를 하신 상태에서 또 다른 대체주택을 사실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대체주택에 대한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함께 같이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마라톤 42.19km 마라톤을 완주한 풀코스 완주자로서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관리처분 인가일은 35km 이상을 달리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곧 피니시를 눈앞에 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마지막 인가가 끝난 상태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데요.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의 모든 구역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짧고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28일 날 관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9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28일, 그리고 5구역은 19년 10월 25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그리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관리처분 인가일을 축하한다는 영상 띄워드렸었는데요. 2021년 올해 6월 30일 날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29일 날, 그리고 드디어 11구역이 2021년 9월 13일 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얻었죠. 그리고 지금 한창 아파트의 모습이 웅장하게 보이고 있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18년 6월 21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25일 날, 그리고
16구역 처음으로 광명뉴타운 중에서 아파트로 입주가 완료된 16구역은 2016년도 10월 14일 날 관리처분 인가를 얻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광명뉴타운의 11개 구역들이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제 날짜에 입주가 완료되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광명뉴타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